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올릭의 제록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RG 소드 임펄스 건담의 리뷰입니다. RG는 결국은 웹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블래스트도 웹한정판일 것 같은데 언제 내줄지, 또 MG처럼 10년 걸리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서고요. 일단은 웹한정판입니다. 그래서 박스가 단색이기도 하고 해서 2020년 11월에 출고가 됐고요. 금액은 엔가로 3,500엔, 포스 임펄스가 3,000엔이었거든요. 500엔이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빈 파츠를 새로 뽑아준 거야 아니라 이게 과거에 이제 2012년도에 처음 나왔던 빈 파츠를 그대로 RG 걸 갖다 쓰고 뭐 이래저래 뭐 아무튼 뭐 리뷰에서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뭔가 백팩이랑 무장 말고는 신규가 없는데 뭐 굳이 500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내 정가 42,000원이고요. 일단 소드 임펄스, 아무래도 임펄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임펄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 적에 MG 나오는 족족 싸가지고 와 블래스트까지 사야지 하고 11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과연 얘는 어떨지. 그리고 애초에 RG 포스 임펄스 때도 느꼈지만 소체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프로포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파츠 분할이라든가 디테일도 좋았고 가동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소드에서도 크게 기대를 했는데 소드에 뭐 다른 건 다 넘어가도 빈 파츠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비교를 하겠지만 구판보다도 못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빈 파츠가. 심지어 구판 HG보다도 못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뭐 아무튼 길게 말할 거 있으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RG 소드 임펄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소드 임펄스의 특징이죠. 빨간색과 검은색인데 일단은 RG에서 굉장히 좀 차분한 컬러로 나왔다고 해야 할까요? 기존에 제가 그동안 봐왔던 HG라든가 MG에서 봤던 그런 빨간색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랑은 별개로 일단 조형은 원래 RG 임펄스 조형이 정말 잘 나왔었잖아요. 정말 이쁘게 잘 나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존의 다른 소드 임펄스들을 가져왔습니다. 구판 HG고요. 그리고 HG CE 그리고 MG입니다. 이것만 딱 봤을 때 지금 육안으로 보더라도 빨간색의 컬러가 확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톤이 또 좀 더 차분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은 뒤에 있는 부메랑 부분도 다른 등급들에 비해서 좀 비율이 좀 크다고 해야 할까요? 좀 넓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그리고 먼저 발매했었던 RG 포스 임펄스 건담도 이제 같이 놔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역시 RG 블래스트는 그래서 언제쯤 나올까?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좀 생기네요. 자, 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백팩을 빼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크게 볼만한 게 역시 컬러일 것 같아요. 컬러랑 마킹 이런 건데 컬러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기존의 다른 임펄스를 옆에 두었을 때 빨간색 부분이 연해 보인다? 아니면 파스텔 톤처럼 보인다? 약간 빨간색의 선명도가 다르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볼 때는 별로 못 느꼈던 게 옆에 오니까 확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좀 혼자 좀 튄다? 독특하다? 그런 느낌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본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발매했었던 RG 포스 임펄스 이쪽이랑 디테일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컬러적인 차이는 좀 크긴 합니다. 원래는 빨간색이었던 게 전부 다 검은색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런 턱 부분이라든가 이마라든가 아니면 발 부분이라든가 원래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이게 다 검은색이 됐고 파란색이었던 부분은 전부 다 붉은색이 됐고 그리고 하늘색이었던 건 회색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컬러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마킹 차이도 딱히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깨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자프트 마크 그리고 이쪽은 이제 페이스 마크 그리고 형식 번호 붙는 거라든가 허리에 붙는 부분이나 디테일 올려주는 부분도 똑같았어요. 어깨 뒤 앞 뭐 이제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 붙는 마킹도 디자인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더더욱 이제 컬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야 뭐 원래 RG가 이쁘게 잘 나왔었고 몸통이나 이런 데 분할 V자라든가 그 위에 마킹들 붙는 거, 테트론 실 붙게 되는 부분이라든가 뭐 덕트 주위에 분할이라든가 콕피트 해치 분할이라든가 해치 부분도 기존 그대로죠. 이렇게 해치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도 되죠? 이렇게 해치를 열면 안쪽에 리얼리스틱 데카를 활용한 내부 해치가 또 보입니다. 안쪽에 뭐 좌석이 표현되어 있진 않았죠. 그리고 허리 주변도 원래 빨간색이었던 부분들 다 검은색, 콕피트 해치도 원래는 빨간색이었죠. 그리고 여기 원래 빨간색이었던 부분들이 다 파란색이었고 간단하게만 비교하더라도 딱 차이가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몸통도 컬러는 제대로 싹 바뀌었고 분할도 깔끔하다. 이 흉부에 있는 발칸 부분 개인적으로는 분할된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다만 이제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게 코어 스플렌더입니다. 코어 스플렌더 같은 경우는 일단 컬러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팔 부분에 붙는 마킹 윗부분이랑 이런 데 디자인이 다 똑같더라고요. 100% 동일하고요. 컬러링만 파란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어깨 쪽도 역시 하늘색이 있었는데 이 바깥쪽 덕트 부분 주변이 원래는 하늘색이었는데 이것도 회색으로 전부 다 바뀌었고 어깨의 하얀색 쪽은 그대로더라고요. 뭐 팔의 하얀색도 똑같고 마킹 붙는 위치라든가 디자인도 똑같고 뭐 외장의 컬러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약간 좀 더 그래도 어두운 컬러에 맞춰서 좀 회색이 더 짙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100% 흰색은 똑같았어요. 이 손목 주변이랑 이렇게 투톤 분할되어 있는 건 그대로인데 예, 뭐 외장 컬러는 이런 거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만 있었다. 스커트 역시 뭐 색깔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죠. 원래 하늘색이었던 게 회색으로 바뀌었고 파란색이었던 게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뒤쪽 스커트 부분에 들어가는 리얼리스틱 데칼, 메탈릭 실이죠. 메탈릭 실의 위치라든가 뭐 그런 거 똑같고 그리고 다리 쪽 역시 하얀색 쪽은 그냥 투톤 분할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냥 다 동일합니다. 똑같더라고요. 딱히 달라진 거 없이 종아리에 있는 요 컬러 포인트만 바뀌었다 정도? 발이랑. 예. 그래서 무릎이라든가 허벅지, 무릎 주변에 뭐 이런데 붙는 마킹이라든가 리얼리스틱 데칼의 위치라든가 뭐 디자인 똑같고요. 종아리 쪽에도 마킹이 조금 붙게 되고 디테일은 뭐 그냥 그럭저럭. 발 부분이 빨간색이었던 게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만 보입니다. 그래도 마킹의 컬러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데칼의 컬러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디테일이나 아니면은 가동 같은 건 제가 이미 포스 임펄스일 때 본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쪽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구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만 따지고 보면은 포스 임펄스가 3,000엔, 소드 임펄스가 3,500엔입니다. 500엔이 더 비싸요. 그럼 이 구성에서 500엔이 더 비쌀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거라고는 포스 실루엣이냐 소드 실루엣이냐 그 차이인데 볼륨감만 치면은 과연 소드가 포스를 따라올 수 있을까? 먼저 쉴드 똑같습니다. 디테일이나 마킹 역시 동일하고요. 컬러가 다른가 했더니 컬러가 다르지도 않았어요. 디테일 100% 똑같고요. 가동하는 포인트도 똑같죠. 뭐 당연히 그냥 모빌 쉴드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펼쳐지는 기믹도 똑같고요. 컬러도 똑같았어요. 자, 난 어느 쪽이 포스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고에너지 빔 라이플 이쪽도 디테일이나 들어가는 마킹 같은 거는 100% 똑같았습니다. 딱히 달라진 점도 없었고요. 예, 수납용 조인트 허리 쪽에다가 수납할 수 있었죠. 예, 그 조인트도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 요게 이제 레그 플라이어랑 체스트 플라이어용 이제 조인트인데 이거는 기존 본체에도 사용을 하죠. 조인트 들어가는 거 똑같고 코어 스플렌더의 미사일이랑 랜딩 기어 동일하고요. 그리고 시나스카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144분의 1 시나스카. 그리고 손에 여기 손바닥 조인트가 없는 손이 있더라고요. 무장용 손인데 이제 엑스칼리버를 손에 장착하려면은 이제 조인트 없는 것도 필요하니까 넣어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포스 때 이미 있던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포스 때 있던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소드에서 꺼내온 건데 100% 동일한 부품이더라고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뭐 소드를 위한 뭔가 특별한 게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 손등 부품 되게 잘 빠져요. 이거 그냥 푹 빠져요. 이거 분해됐어요 지금. 이게 소드만 이런 거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포스 때도 그랬더라고요. 애초에 포스 때는 이 손을 딱히 쓸 일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소드는 얘를 써야 되니까 신경을 써보니 얘가 되게 잘 빠진다. 손등 부품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손에 있는 조인트가 문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거 외에도 뭐 라이플 손, 오른손만 들어있는 거랑 무장손, 이제 얘는 손바닥에 조인트가 달려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조인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예, 조인트가 없는 손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요거는 왼손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편손, 주먹손,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그럼 뭔가 소드를 위한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빔 파츠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빔 파츠가 이제 빔 부메랑용 빔 파츠가 무려 2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긴 녀석, 짧은 녀석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는데 짧은 거는 RG 저스티스 때부터 쓰던 거고요. 긴 거는 RG 데스티니 때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빔 파츠들은 전부 이미 데스티니 때 쓰였다. 그러면은 엑스칼리버에 쓰이는 이 빔 파츠는 원래 데스티니 건담의 아론다이트용이었다라는 것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애초에 이 빔 파츠 런너 자체가 여기 보면은 연도가 써 있어요. 2012. 예, 2012. 예, 신규 런너는 아니란 소리죠. 아무튼 뭐 덕분에 빔사벨 파츠 정크가 남습니다. 요거는 뭐 다른 데 뭐 저스티스나 이런 데 쓰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뭐 다 좋습니다만 예, 빔 파츠의 디테일이 굉장히 심플하죠. 아니 무슨 옛날 MG 빔사벨도 아니고 이거 아론다이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HG-C2도 이렇게 빔이 뿜어져 나오는 효과가 있고 이거보다 더 과거로 내려가 볼까요? 10년도 더 전에 나온 MG도 이렇게 빔 파츠가 이렇게 빔이 뿜어져 나오는 거에다가 입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심지어 그 옛날 구판 HG도 빔 파츠는 신경 굉장히 잘 써줬습니다. 빔 뿜어져 나오는 이런 뭔가 입체적인 느낌. 뭐 얘는 RG식이나 되면서 이렇게 하나도 없냐? 아니 그래도 재룡님 빔 부메랑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부메랑 많이 들 겁니까? 우리는 아론다이트가 아니라 이거 얘가 이 이펙트가 아론다이트용이가지고 이게 아무튼 우리는 엑스칼리버를 더 많이 들어야지 빔 부메랑을 많이 들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빔 부메랑 이펙트는 굉장히 고퀄리티란 말이죠. 아니 이렇게 만들어줄 거 기왕에 하는 거 아니 새로 해주면 안 됐나? 뭐 빔 파츠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예, 뭐 보죠 소드 실루엣. 당연히 이번에도 실루엣 플라이어가 들어가고요. 실루엣 플라이어 도킹 해제. 짜잔 슬라이드. 그리고 뭐 디테일이나 컬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마킹은 기존 거랑 똑같죠. 예, 포스에 들어있던 거랑 똑같습니다. 마킹이라든가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드 실루엣 양쪽에 엑스칼리버 대함도 엑스칼리버를 장착을 하고 있고 뒤쪽에 빔 부메랑을 장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빔 부메랑을 회전시켜주고 그리고 뒤쪽으로 눕혀주면 그리고 소드를 세워주면 짜란. 자 이렇게 해서 백팩에 장비 준비 끝입니다. 장비하기 전에 내부를 보면 내부에도 어느 정도 디테일을 살려놓은 게 눈에 띄죠. 약간입니다만 자 이렇게 그리고 등에 장착. 자 이렇게 포스 임펄스보다 가장 먼저 나온 소드 임펄스 작중에 소드 임펄스가 제일 먼저 등장을 했었죠.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빔 부메랑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 존재감 어필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애초에 이 소드 임펄스들은 다 이제 등이 넓어요. 뒤쪽으로 길어요. 예, 그것도 예, 이제 제대로 재현을 했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군요. 그래도 백팩의 디테일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MG 때보다 더 좋아진 디테일이 유독 눈에 띕니다. 특히나 이 작은데도 분할해 놓은 검은색 라인 HG-C2는 이거 못해가지고 스티커로 덮었죠. 근데 RG는 분리해서 보면 안쪽이라든가 이런데 분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조립도 깔끔했고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빔 파츠는 왜 그랬나요? 그리고 플래시 엣지 빔 부메랑의 이름이 또 이렇게 마킹으로 붙게 되고 반대쪽엔 소드 실루엣의 이름이 붙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메랑을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을 빼서 여기에 조인트 달려있고 여기다가 빔 파츠를 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빔 파츠 끼우면 부메랑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빔 파츠를 짧은 걸 써도 좋고 긴 걸 써도 좋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끼워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왕 해주는 거 전체적으로 좀 덮는 형식의 빔 파츠였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뭔가 핀포인트로 꽂히는 느낌이잖아요, 빔이. 과거 MG 거랑 비교하면은 좀 이제 뭔가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요. MG가 진짜 빔 파츠 하는 기깔나게 만들어줬습니다. 뭐 아무튼 빔 부메랑은 다 봤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엑스칼리버 시간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엑스칼리버 디자인도 괜찮고 길이도 상당히 길어요. 머리만 비교해도 높이에 막 몇 센치입니까? 이게 머리 한 3개는 들어가겠네. 아무튼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이 부분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뒤로 빼서 장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파츠의 분할도 상당히 좋습니다. 검은 색깔 손잡이 끝부분 흰 색깔로 덮어주게 되고, 중간에 리얼리스틱 데칼 메탈릭 실도 붙게 되고, 여기 엑스칼리버라는 이름도 마킹이 붙고 라인도 붙고, 뭐 이렇게 내부의 디테일도 살려놨고, 잘 보면은 전부 다 먹선 넣어놨습니다.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흰색 부분 뒤쪽에 실검 부분도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는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왜 빔 파츠는 이렇게 된 것이냐. 그게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딱 이렇게 끼워주는 방식인데 그냥 봐도 솔직히 심심해요. 빔 파츠가 너무 심심해요. 많이 심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을지, 그냥 이대로 갔을지 왜. 당연하지만 엑스칼리버는 끝부분 2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죠. 이때 길이도 어마어마합니다. 본체랑 비교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길어지고요. 이거를 길이를 재보면 30cm 이상이네요. 대략 보니까 33cm 나오네요. 33cm 정도. 한 개당 16cm가 넘는다는 소린데, 근데 미묘한 게 굉장히 길어서 보긴 좋거든요. 다만 이제 10년도 더 전에 나온 요 이제 MG 같은 경우는 이런 슬라이드 기믹이 존재했습니다. 덕분에 훨씬 더 박력 있고 화려한 이런 엑스칼리버 액션이 가능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심심하다는 느낌도 받아요. 개당 길이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짧은 길이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두께도 두껍고 길이도 길고. 다만 이제 MG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MG는 신축 기믹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늘어나니까 비율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MG보다는 짧게 느껴지는 게 뭐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기믹적인 부분은 대충 다 봤으니까 이제 체스트 플라이어, 레그 플라이어, 코어 스플렌더로 분리도 한번 해보고 다른 액션도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분리 과정 역시 제가 이미 포스 임펄스 때 다뤘지만 진짜 고정성이나 이런 건 참 좋아서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코어 스플렌더가 MG 때는 탈착이 굉장히 헐겁다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가끔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고정이 돼서 이 부분이 아직도 마음에 드네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포스 임펄스 때 했으니까 역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실루엣 플라이어, 체스트 플라이어, 레그 플라이어, 코어 스플렌더 만들어 봤습니다. 뭐 기존의 기믹이랑 똑같아서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심플했고요. 각각 액션 베이스 위에 올릴 수 있게끔 3mm 조인트가 존재하는 거는 여전히 봐도 참 센스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역시 코어 스플렌더인 것 같아요. 색 분할이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기믹 재현이라든가 이런 해치 오픈이라든가 이런 거, 캐노피 같은 거 여는 거라든가 이런 게 진짜 좋았거든요. 이런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포즈들 보도록 하죠. 먼저 라이플 액션, 뭐 근본이죠. 시드 하면은 라이플 액션 근본 아닙니까? 요 액션부터 먼저 들어가고, 애초에 소드 임펄스가 됐다고 라이플을 못 쓰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번엔 가볍게 빔 부메랑 액션, 양손으로 이렇게 쥐고 이제 부메랑을 던지기 직전의 포즈. 이런 포즈가 잘 어울리기는 해요. MG 때부터 이런 포즈가 상당히 보기 좋았어서 그때 아마 MG 임펄스 사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은 착지하면서 대함도로 상대를 견제하면서 딱 착지했을 때 이런 것도 좋거든요. 이러고서 양쪽의 대함도를 합쳐서 붕붕 돌리다가 용자건법이 나오는 그런 포즈죠, 보통 이런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위에서 한 2-3바퀴 돌린 다음에 팔을 탁 내리면서 바로 나오죠, 그 포즈.
그리고 이렇게 용자건법. 아까 분명히 비율이 뭔가 짧아 보인다라고 말은 했지만 충분히 길긴 길기 때문에 긴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충분히 길기는 길어요. 앵글만 잘 잡아준다면은 박력도 충분히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제 비율상 이제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MG보다는 짧아 보이는 건 맞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드 임펄스 이렇게 RG 리뷰를 해봤는데요. 포즈 잡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멋있게 잘 나오긴 했습니다. 애초에 RG 임펄스가 잘 나온 애여서 그런가 잘 어울리기도 해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들이 생각해보면 많다. 포스 임펄스일 때는 특별히 신경 안 썼던 부분이라든가 충분히 괜찮았던 게 소드 임펄스 와서 아쉬운 구석이 꽤 많다. 가장 큰 거는 역시 빔 파츠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빔 파츠다. 이건 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신규로다가 빔 파츠 새로 뽑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법실.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장점도 명확했지만 단점도 명확한 그런 프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점이라면은 이미 포스 임퍼스일 때 느꼈던 모든 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포션, 디테일, 가동, 고정성 등등. 근데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은 뭔가 구파돼서 이미 10년도 더 10년쯤 된 부품을 그대로 갖다 썼다. 빔 파츠를. 그거 덕분에 오히려 과거 10년도 더 전에 나온 MG보다도 이펙트가 딸려 보인다. 오히려 요 엑스칼리버의 빔 이펙트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것보다도 못해 보인다라는 뭔가 미묘한 무언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빔 파츠가 뭔가 다 잡아먹는다? 그런 느낌이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딱히 점수가 없고요. 바로 마무리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프쉐!